이 시간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로 한번 해줬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배워보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된다. 그런 다음 2번에서 구한 x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도함수의 그 부호를 가지고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한다. 최고차항이 0보다 큰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돼.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과 같거나 0보다 작을 때를 구별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런 다음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주면 자 이런 다음에 부호를 한번 보자.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자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런데 판별식이 0일 때는 자 플러스고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온통 다 플러스고 중간에 0인 점도 없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삼각함수의 개형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삼각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도함수를 찾아보는 거야. 삼각함수 fx가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전 시간에 자 함수가 증가를 하면 그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배웠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그래서 3차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fx가 3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나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야지만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크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위에 있다고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아니야. 안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야. 이거 가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등호를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자,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전 구간에서 감소를 한다면 자,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자 이렇게 되니까 f'x가 0인 도함수가 0인 이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X축에 접하거나 X축과 만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윗부분에 있든 아랫부분에 있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등호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가를 하거나 그냥 감소를 하거나 극값이 없는 경우고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호에 관계없이 최고차항 부호에는 관계가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해.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게 된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자, 첫 번째는 fx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랑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 fx가 1대1 대응이다 이 말과도 같은 의미겠지.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 자, 극값을 갖지 않거나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될 때, 또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또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번에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자. 자,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는 4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하면 3차 함수야. 이 3차 함수가 세 실근을 갖는다면, 자, 이렇게 세 실근을 갖는 그래프를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4차 함수를 그리면,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또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이번에는 도함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가질 때 이렇게 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주면, 자,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자, 감소하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이번에는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갖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구간을 나누어 주면, 자, 이렇게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감소하다가, 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자, 이번에는 도함수가 3중근을 가질 때야.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부호가 이렇게 되니까,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가 나오게 된다. 자, 이때 보면, 자, 극소값을 가져. 이때도 극소값을 갖고, 이때도 극소값을 가져.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극소값만 나와.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자, 극소값도 있고 극대값도 있는데, 지금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1번 경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극소값만 가져. 그리고 그 값이 한 개야. 자, 구별할 수 있겠어? 첫 번째 경우는 도함수가 세 실근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경우는 극대값도 없고 극값도 하나야. 자, 이해가지?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 경우밖에 없어. 최고차항이 양인 경우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야. 그렇다면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또는 극값이 한 개만 있는 경우, 같은 말이야. 이럴 때는 도함수가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갖거나, 또는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갖거나인데, 사실 이거 복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 여집합으로 구해주면, 그렇다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다음 4차 함수가 주어졌어. 최고차항이 양수야. 이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면, 자, 최고차항이 양수가 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런 꼴이 되거나, 이런 꼴이 되거나, 이런 꼴이 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었어. 이 경우에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극소값은 다 있는데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어떤 경우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야.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것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 x는 0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은 절대 x가 0이 되면 안 돼.
0이 되지 않으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지 되는 거야. 이 0이 안 되는 이 조건이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이겠지? 그래서 자, x가 0이 안 되려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0 플러스 0 플러스 a가 0이 아니어야지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나오고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큰 조건은 9 빼기 4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 그래서 답을 구해주면 a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자,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함수 fx가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하라고 했어. 하나만 갖는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나 이 그래프 세 개 중에서 그런데 중근과 실근을 갖거나 허근과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줄 때 아까 이 x가 0이 되는 점, 이 점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경우에 여집합으로 구해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의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그 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 그 경우는 이거의 여집합으로 구해주라고 했으니까 자 a가 0이 되고 그 다음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위의 경우로 풀어서 여집합으로 구해주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구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인 경우야. 자, 최고차항이 음인 경우에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이렇게 되거나 이럴 때 자, 이때는 극대값은 다 있어. 그런데 극소값을 갖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오른쪽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에 여집합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극대값을 갖는 경우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를 따져주는 것보다 여집합으로 풀어주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과 반대로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유추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벌써 몇 번 다뤄줬어.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유추를 할 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한번 나눠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지금 윗부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도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증가를 하다가 자 0이 되고 그런데도 계속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유추를 할 때는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바뀌는 점이 기준이 되는 거야.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거나 이 증가 감소가 바뀌는 x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구간을 한번 나누어 보자. 구간이 이렇게 나뉘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플러스가 되고 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면 도함수가 아랫부분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랫부분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자 이거는 도함수, 이거는 원함수. 자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유출할 때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릴 때에는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